권리금 소송 회수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전부인 게 보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조금 다른 내용이 문제된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권리금과 관련된 권리양도 계약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체결한 상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을 맡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죠. 권리금이란 가게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이나 영업 방식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대가를 말하는데요. 보통 기존의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사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진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인수계약을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성공적인 영업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상권을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아무 상권 형성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전 세입자가 영향력을 형성해둔 곳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손쉽게 고객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자리를 인수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영업활동을 통해 달성한 결과이기 때문이라 하였죠.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결과이므로 권리금은 온전히 기존 임차인의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기 전까지도 사회통념상으로 널리 인정되는 권리였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가임대차법상에서 권리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가 권리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상 명시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칭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불법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이 점을 악용하여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으로 하여금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존 세입자의 몫인 권리금을 가로채는 등의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법률상 근거가 없기에 상가 권리금 소송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금이 상가임대차법상에 기재되었다고 하는데요.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권리금이라는 명칭이 이때 정해지게 되었으며 그 정의 역시 명확하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은 건물주의 방해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수 과정에서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가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라 하였는데요.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를 한 뒤 영업 및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사람, 즉 신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임대인인 건물주에게는 이러한 인수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입주를 거절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즉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는 단순히 건물주가 권리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위반으로 상가 권리금 소송 회수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권리금에 대한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죠.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2번이나 거절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판단되어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판단해 상가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규 임차인과 맺는 양도 계약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는 이러한 경우에서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 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는데요. 한편 간혹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점포가 영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즉 부당하게 권리금이 지급된 상황인 경우 상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수받은 점포가 영업 불가한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체결을 하였으므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매출된 가게의 영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꼼꼼하게 증거물을 확보하고 권리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